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빈출 기출문제 조항 중심, 해설 및 풀이. 제1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새 법이다 보니 시험에서 오히려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 산업안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법입니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젊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 이른바 김용균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CEO나 경영 책임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서 왜 중요할까요?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가 필기와 실기 모두에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정리표를 보면 총 16개 조항에서 135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6개 조항 전부가 시험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조항수가 적습니다. 전부 16개 조항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면 전부 득점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는 더욱 심층적으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를 비교하시오처럼 두 법을 연결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설명하시오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법을 알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 대표, CEO, 기관장 같은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안전 전문가로 일하게 된다면 사업주나 경영자를 만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이 법을 위반하면 사장님이 직접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면 훨씬 설득력 있게 안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조항수는 적지만 시험 출제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반드시 함께 비교하며 공부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 법이 전체 법령 체계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부 산업안전법령 위계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치. 법령 위계도 피라미드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층, 법률 단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위계도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층에 11.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법은 같은 법률 단계에 있는 동등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 기준을 세우는 법입니다. 어떤 설비에 방호장치를 달아야 한다,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교통규칙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과 같습니다. 세 번째 층, 대통령령 단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위계도에서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전체 조항이 16개뿐이니
이 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 집중해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병행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법이 어떻게 다른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는 3부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3부 기출문제 조항별 해설 및 풀이. 먼저 12번 중대재해처벌법 빈출 기출문제 정리표 안내드립니다. 꼭 숙지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잡으세요. 첫째,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둘째, 목적. 중대재해 예방. 셋째, 보호 대상.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법과 기준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즉, 일반 시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중대시민재해 규정이 생긴 이유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쓰시오. 답.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가? 답. 그렇습니다. 제1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2조는 용어정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의 정의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개념입니다. 둘째,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셋째,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비교 문제이니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자 기준은 두 경우 모두 1명 이상으로 같습니다. 부상자 기준은 다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에 2명 이상이고 중대시민재해는 2개월 이상 치료에 10명 이상입니다. 질병자 기준도 다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고 중대시민재해는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해당 요건 3가지를 쓰시오. 답.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첫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둘째,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셋째,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부상자 기준을 비교하시오. 답. 중대산업재해의 부상자 기준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부상자 기준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입니다. 넷째,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시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의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등을 말합니다. 단, 소상공인의 사업장,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예시하고 제외되는 시설을 쓰시오. 답. 포함되는 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설,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입니다. 제외되는 시설은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공동주택입니다. 다섯째, 공중교통수단의 정의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중 동력 차객차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를 말합니다. 일곱째, 종사자의 정의입니다. 종사자는 3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둘째,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그와 관계 있는 자.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2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쉽게 말해 CEO, 사장님, 기관장이 바로 이 법의 주요 처벌 대상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쓰시오. 답.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를 쓰시오. 답.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도급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여러 차례 도급 시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관련자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는 중대산업재해 장애 적용 범위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명 미만 개인 사업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5명 미만 법인이나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장애 적용 범위를 쓰시오. 답.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4조는 이 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출 빈도가 매우 높으니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4가지입니다. 하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넷,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4가지를 외울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체계 구축. 둘째, 재발 방지. 셋째, 시정명령 이행. 넷째, 관리상 조치. 이 4가지는 중대시민재해 의무인 재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함께 외우시면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가지를 쓰시오. 답. 첫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둘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셋째, 관계기관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답.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5조. 도급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5조는 도급 관계에서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공장에서 B 협력업체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A 회사의 경영 책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그 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도급용역 위탁 관계에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요건을 설명하시오. 답.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제6조는 처벌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처벌 수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하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1년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상이나 질병 사고의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셋째, 재범 가중처벌입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즉 상한이 있고 하한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즉 하한이 있습니다.
최소 1년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입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도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0억 원 이하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원 이하로 5배나 높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처벌 기준은? 답.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 중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 처벌 기준을 쓰시오. 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범 가중 기준을 설명하시오. 답.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가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답.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하한이 있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벌금도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원 이하로 산업안전보건법의 10억 원 이하보다 5배 높습니다.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나 기관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법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단,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의 벌금 기준을 쓰시오. 답. 사망자 발생의 경우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 법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면책 요건은? 답.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의 의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를 쓰시오. 답.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9조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입니다. 의무의 내용은 제4조와 동일하게 4가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관계기관 시정명령 이행, 관리상 조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제9조 제1항은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9조 제2항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관리상 결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급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에서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무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답.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둘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셋째, 관계기관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10조,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처벌과 양벌 규정. 제10조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규정입니다. 처벌 수준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부상자 10명 이상이나 질병자 10명 이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11조는 양벌 규정입니다. 내용은 제7조와 동일합니다. 사망의 경우 법인의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법인의 10억 원 이하의 벌금.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 기준을 쓰시오. 답.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는 짧지만 시험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주체와 수신 대상을 쓰시오. 답. 통보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고 수신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는 공표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표 방법,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주체와 공표 내용을 쓰시오. 답. 공표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공표 내용은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이며 공표 방법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심리 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의 특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수성, 즉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재판의 심리절차 특례를 설명하시오. 답.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 조항도 자주 출제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실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하도록 해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7가지도 기억하세요. 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둘,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셋,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넷, 의무위반으로 사업주나 법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다섯, 의무위반의 기간 횟수 등. 여섯, 사업주나 법인의 재산 상태. 일곱,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설명하시오. 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이상 쓰시오. 답. 고의 중대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 종류 내용,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 횟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입니다.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는 정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4가지 사항입니다. 하나,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 시행과 발생 원인 분석. 둘,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셋,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넷,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또한 정부는 유해 위험시설의 개선, 보호장비, 구매,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과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기별이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의무사항을 쓰시오. 답. 첫째,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 시행 및 발생 원인 분석. 둘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셋째, 기술 지원 지도. 넷째, 교육 홍보 시행. 그리고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정부의 반기별 국회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 즉 6개월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칙. 시행일. 부칙에서 시행일 관련 내용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법의 원칙적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즉 이 유예 대상들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모든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일을 개인 사업자 및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4부 마무리 정리 및 핵심 비교표. 여러분,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조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16개 조항, 짧지만 내용은 강력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비교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입니다. 사망 기준은 두 경우 모두 1명 이상으로 같습니다. 부상 기준은 중대산업재해가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중대시민재해가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으로 다릅니다. 질병 기준은 중대산업재해가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가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으로 다릅니다. 처벌은 두 경우 모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같습니다. 법인 양벌 벌금도 두 경우 모두 사망 시 50억 원 이하로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비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하한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하한이 없습니다. 법인 벌금은 중대재해처벌법 50억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10억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운 법이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법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전 전문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본 강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최신 법령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중대재해처벌법 빈출 기출문제 다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